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기물, 탄수화물, 지방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랑 DNA, RNA, 핵산, 그 다음에 단백질,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장소, 즉 생명 현상이 벌어지는 장소, 그 생명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세포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약 35, 6, 7 대충 이 정도의 이 설페이트가 아니라 실로 설포 황이죠. 이 설포 리듀싱 하는 박테리아가 해서 정말 이거 이전에 뭐 없었단 말은 못하겠죠. 이전에 어떤 박테리아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산소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 지하에서 쏟아져 올라오는 이 황을 가지고 저 바다 깊숙한 곳에서 이런 박테리아가 생겨서 약 한 20억 년 동안, 이때는 지구에 박테리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박테리아 세상이죠. 지구에 어슬렁거리는 동식물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27, 8억 년 이 정도의 옥시전 프로듀싱 박테리아, 이것은 남세균 해가지고 이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나중에 6장에서 잘 공부가 되겠지만 산소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산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산소가 조금씩 이 하늘색이 이 산소의 농도인데요,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수업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우리 17억 년쯤 대충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이 first eukaryotes, 우리 진핵세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이 진핵세포가 나오기 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원핵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우리 앞으로 계속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핵, DNA를 간직하고 있는 핵, 그러니까 DNA가 아마 아주 중요한, 뭐 다쳐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에서 이 성 같은 곳에다가 DNA를 쌓고 싶어 모양이죠. 그래서 이 진핵세포들은 이 핵에다가 DNA를 보관하는 어떤 새로운 이런 이 세포 소기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원핵세포는 DNA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핵이라는 구획이 없이 이 DNA가 적당하게 이 세포 안에 있어서 DNA에서 작용을 하는, 아마 그것이 불편해서 있든지 뭔가 DNA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성에, 이 핵에 안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 DNA가 자주 다쳤는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진핵세포로 진화의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있는 박테리아들은, 지금 이때 태어난 박테리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박테리아를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핵세포 상태로서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죠. 핵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단세포 생물이니까, 그래서 원핵세포로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17억 년 전인가 이제 새로운 유캐리오트, 진핵세포, 진짜 핵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포들은요, 이제 박테리아랑 이거는 고세균이라 그러는데, 이거 지금 설명하긴 곤란합니다. 이 분류적으로 이 박테리아, 고세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고세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 저 깊은 바다, 뭐 온천, 70, 80도가 넘는 끓는 물 같은 데 있는 그런 데서 자라는 뭐 특별한 이 분류군에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테고요. 우리가 박테리아, 다 이런 것들은 이 대표적인 원핵 세포입니다. 다 단세포죠. 세포 하나로 한 생명이 되는
이 원핵세포입니다. 자,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진핵세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프로티스타. 이거는 우리가 원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진핵세포의 출발점, 원핵과 진핵세포의 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원생 동물이 많은 경우가 이 진핵세포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진핵세포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핵을 갖기 시작을 했고, 대표적인 것이 아메바라든가 집신벌레 이런 것들도 역시 단세포입니다. 단세포이면서도 이제 진핵세포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진핵세포를 기준으로 이제 식물도 생기고, 펀자이, 균류도 생기고, 동물도 생기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다세포입니다. 유캐리오트,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다세포 생물이 있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진화의 아니면 분류의 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진핵세포, 나머지가 아니죠. 이것이 원핵세포, 이 진핵세포이고요. 아까 이미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원핵세포라는 것은 이런 세포 안에 다 단세포죠. 박테리아니까 DNA도 여기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DNA를 싸고 있는 핵이라는 것이 없고, 이 안에 세포 소기관도 보이지를 않고, 그러니까 많은 기능들은 뭐 가령 예를 들면은 DNA도 적당히 이렇게 있고, 뭐 ATP를 만드는 것도 유캐리오트 진핵세포랑은 달리 이렇게 막 안에 붙어서 세포를 막 중요한 기능은 하긴 하는데, 어떤 구획화된 분업화될 수가 있는 그런 기관은 세포 소기관은 별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핵세포, 유캐리오틱 셀은 핵도 보이고요. 많은 이제 세포 소기관들이 보이는 이 세포 소기관은, 자, 우리가 엔도 멤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세포 안에 또 다른 막을 가지는 많은 소기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리보솜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이것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이랑 라이보소말 RNA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포 엔도멤브레인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리보솜은 물론 유캐리ot 세포에도 물론 있고 진핵 세포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캐리오틱 세포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막으로 되어 있는, 무슨 여기 나중에 얘기가 되는 소포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뭐 식물 같으면 엽록체, 다양한 엔도멤브레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원핵 세포가 어떻게 진핵 세포로 이제 진화가 되었을런지, 이거 엄청난 개혁인데요. 핵도 만들어지고 많은 엔도멤브레인 그런 그 세포 소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그거를 살펴보면은요. 자,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귀한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영어로 돼 있는 자료를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쓰게 되는데요. 이거 한국말로 바꾸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요. 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ancestral, 고대 이 원조 이 원핵 세포가 있는 거죠. 여기 DNA가 막으로 안 둘러싸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 하는 이 DNA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캐리ot 같은 경우는 핵이고, 핵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 안에 있는 많은 구성물질 중에서요. 자, 이런 이제 원핵 세포에서 이제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1800 저쪽 후반부 쪽이겠죠. 여기에 어떤 학자가 이제 이 유캐리오틱 진핵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조금 있다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얘기할 미토콘드리아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를 발견을 했는데 이 발견한 사람이 놀랍게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너무 박테리아 닮았다.
박테리아처럼 DNA도 가지고 있고 독립된 생물처럼 뭐 리보솜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tRNA도 갖고 있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더욱이 DNA는 같은 세포에 있는 핵에 있는 DNA보다는 아예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DNA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학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가설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거의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공생의 일종으로서 어떤 이 호기성 박테리아, 그러니까 산소를 가지고 유기호흡을 하는 박테리아들, 그러니까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가 어떤 박테리아에 함몰돼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원래는 박테리아였는데 이제 진핵세포의 일부가 돼서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해서 이제 이 진핵세포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유기호흡을 할 수가 있는 진핵세포가 돼서 정말 진핵세포의 많은 후손들의 이 시작점이 바로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에서부터 온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거의 마찬가지로 이제 식물세포에 있는 엽록체도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그런 것들이 아주 17억 년 전부터 있었던 박테리아인데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가 이 마이토콘드리아처럼 어떤 진핵세포의 일부가 돼가지고 이제 이것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이 돼서 이것이 아마 식물에서 유캐리오틱 세포의 모습을 가지면서 식물세포로 발전하는 이제 중요한 변곡점, 이 가지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어떤 이 공생관계,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랑, 이것도 박테리아랑 이 진핵세포의 어떤 원조 진핵세포겠죠. 이거랑 같이 공생관계를 하게 되는, 같이 함께 도와가면서 박테리아도 살고 호스트인 진핵세포의 원조도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서 정말 식물세포가 돼서 어떤 큰 변혁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원핵세포가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것은 원형질막, 바깥에 있는 막을 원형질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꿈틀거리면서 해가지고 이 핵을 맞는 것처럼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미토콘드리아랑 클로로플라스트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이것은 가설입니다만은 이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가설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핵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아직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원형질막이 들어와서 적당히 핵이 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은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아까 얘기했던 엔도 멤브레인들이 서서히 생겨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원조 유캐리오틱 진핵세포로서 이것이 아마 원생동물이고 집신벌레라든가 아메바의 원조 집신벌레들은 이런 모습으로서 이제 집신벌레 유캐리오틱의 시작점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호기성, 산소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이 박테리아들이 이제 이 원조 진핵세포에 들어와서 같이 공생으로서 자라서 이제 유캐리오틱의 일부 소기관이 돼서 이제 그 유캐리오틱으로서 세포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엽록체를 받아서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고, 실제로 식물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엽록체도 있게 되는 거죠. 이래서 점점점 이제 유캐리오틱이 이 진화가 돼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전부 다 해서 내부 이 공생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험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은 정말 이것을 다들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세포 안에
공생을 하면서 유캐리오틱이나 이것이 이 진핵세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엽록체도 마찬가지로 DNA도 가지고 리보솜도 있고 tRNA도 있고, 그래서 옛날 독립된 이 박테리아에서 와가지고 이제 서서히 인질처럼, 공생이니까 인질이랑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이제 진핵세포 안에 일부가 돼가지고 서로가 상보상조하면서 지금 유캐리오틱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아마 이 과정을 이걸로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엔도 멤브레인 시스템이 여기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죠? 이것이 아주 중간, 이 원액이랑 진액의 이 중간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충 중요한 얘기들은 됐고요. 이제 세포의 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은 세포의 이 발견입니다. 자, 이것은 뭐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마 1693년 근처에 뭐죠? 로버트 훅,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분이 현미경을 발견을 해서, 아주 원시적인 현미경이겠죠. 한 300배 배율도 잘 안 되는 이거 있으니까 뭐 적혈구도 관찰을 하고, 뭐 이 로버트 훅은 미생물이라 그러는데 정말 미생물인지는 나중에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작은 물질들을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는, 얼마나 당시 사람으로서는 신기했겠습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요. 막 그런 상태에 있다가 약 10년 후에 대충 이것이 1683년도쯤에 이 레벤후크라는 이 사람이 이제 현미경도 개발이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배율도 높아지고 좀 더 자세히 보게 됐고요. 이 사람이 이 셀이라는 말을, 세포, 그러니까 수도승에 있는 여러 작은 방들이 있는데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원룸 시스템 같은 거겠죠. 많이 붙어 있는 그것을 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따서 이 세포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박테리아를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 밀리미터 정도에서 육안으로 안 보이는 이 박테리아를 보물로 해서 이것이 박테리아구나, 정말 미생물이구나라는 것도 찾게 됐고요. 이러다가 1839년인가요? 제가 조금 정확히는 않은데, 이 슐레이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세포설이 발표가 됩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 식물, 동물들은 다 세포로 되어 있다는, 지금으로선 보기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이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식물마다 세포를, 동물마다 세포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동물, 식물은 모두 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이제 연역법이라 귀납법이라 그러죠. 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이 세포는 우리 원핵으로 해서, 원핵세포, 박테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단세포에다가 이제 다시 진액의 이 초기 단계, 이것은 역시 단세포고요. 원생동물로 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초기당 진핵세포에서 내부 공생설에 의해서 역시 진핵에서 이제 다양한 엔도멤브레인,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엽록체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유캐리오틱으로 진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칩니다.